투자의 기술입니다. 마제스터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요? 네, 해리스, 엔비디아, 코스타, 바이오 2차전지.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잡아주셨는데, 그리고 또 테슬라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해요. 이번에는 265달러 좀 넘어섰으면 했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약간은 좀 싸늘한 분위기도 돌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준비하신 이 키워드에 대한 분석도 같이 덧붙여 주시죠. 네, 좋습니다. 자, 해리스가 지금 10월 3일 기준으로 이제 지지율이 트럼프의 위에 있습니다. 즉 해리스가 이제 55에서 한 7% 되고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42~3%의 이제 지지율.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우리가 이제 경합주에도 좀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해리스가 경합주하고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좀 앞서고 있고 0.7%, 조지아는 트럼프가 0.8% 좀 앞서고 있습니다. 미시간은 해리스가 2.1% 앞서고 있고 네바다도 역시 1.2% 앞서고 있고요.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고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이쪽은 이제 해리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합주에서도 지금 해리스가 우세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뭐 10월부터 아닌 8월달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바뀌면서 이 얘기들을 많이 좀 했었는데,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무조건 이제 해리스 쪽에서 어떤 그 정책주로 보자고 말씀 좀 드렸고, 그 시장에서 연속적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특징적으로 엔비디아하고 이제 테슬라를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테슬라가 제가 주도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근데 오늘 좀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오늘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엔비디아의 3% 상승에 이 우리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와 AI 종목군들의 반등 탄력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탄력을 보면 생각만큼 큰 탄력은 아니지만 바닥 자리는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낙폭과대로 10에서 20%의 반도체 국장에서 반도체 AI는 수익을 볼 수 있는 또 타이밍에 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테슬라를 보면 3.48%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 주식은요, 지난 4월 달에 제가 140달러 이하에서 매수, 그리고 270달러에서 테슬라를 매도, 그리고 다시 210달러 이하에서는 매수, 그리고 전고점까지 왔잖아요. 260달러까지 왔는데, 이게 N자형으로 뻗어가면 좋겠지만, 전고점 물량을 소화를 하고, 또 로보택시 관련해서 10월, 12월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 눌림목이 상당히 잘 주고 있기 때문에, 혹 21선이 이탈된다고 해도, 오히려 테슬라를 매수할 수 있는 찬스로 잡아야 되지, 매도의 관점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국장으로 이제 넘어오면, 아까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그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국장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 주들을 보게 되면요. 뭐 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지금 한 1, 2% 정도 반등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후발 종목군들도 한 10에서 한 20% 정도 종목별로 이제 다른 모습들이겠지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주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코스닥 시장과 거래소 시장을 보면 거래소 시장은 지금 보시면 2,564포인트 선에서 위치를 해 있는 구간인데 이게 지금 강하게 못 가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들이 아직 3일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더 배팅을 할까 고민을 좀 하는 상황인데 제가 보는 관점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제 반도체와 AI의 반등 자리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반등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고 반도체 AI 관련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등이 잘 매도하는 전략이고요. 제가 이제 주력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다라고 이제 무조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코스피 쪽에서도 이제 선별적으로 종목들이 이제 강한 종목들 가지만 코스닥 쪽의 지수를 보게 되면 N자형 눌림목 지난주에도 이번 주죠. 연휴가 휴일이 있다 보니까 수요일에도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10일 이동 평균선까지 조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무조건 매수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769포인트의 N자형으로 5일선 안착을 준비를 하고 있고
코스닥 100 업종 지수는 지금 5일선을 돌파를 해서 61선 N자형으로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순환매만 잘 타면 되는데 하반기에는 두 가지 섹터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금리나 수혜 섹터로 가장 수익률이 큰 게 2차전지 그리고 그동안에 좀 많이 좀 올라왔던 바이오 종목군들의 어떤 그 순환매를 봐야 되는데 오늘 구간에서는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거래소 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눌림목 주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이고 유한양의 7% 상승이고 알테오젠 코스닥에서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뭐 보로네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오는 구간이 바이오 쪽으로 올라오고 또 이게 한 2박 3일 정도 올라오면 또 이제 눌리겠죠.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반도체는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반등의 자리에 놓여 있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서 박스권 상단까지 넘어가기보다도 박스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면 하나 이슈가 뭐냐면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2차전지 관련 섹터들 중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제가 14만 원 정도면 매도 쌓인 단기 매도 자리에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더 많이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닥권에서 10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이 눌림목을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라든지 지금도 에코프로도 지난주 자꾸 제가 지난주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수요일 날 눌림목에서 한 4% 급등이 나온 상황이고 지금도 강보합세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슈가 뭐냐면 오늘 민주당에서 금투세 의원 총회를 하는데 지도부에 좀 일임할 수 있는 어떤 그 유력한 그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이 금투세를 시행 여부에 대해서 이제 당론을 결정하기 위해서 의원 총회를 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 시간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한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제 금요일 시장이고 우리는 내일 좀 쉬기 때문에 4일, 5일 정도는 이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2차 전지를 잘 눌림목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 머티도 제가 지난 거래 없을 때 7만 원, 8만 원권에서 이건 뭐 무조건 매수다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시세가 100% 올라오다 보니 지금 14만 원권에서 9월 30일 날 14만 4,009점을 찍었는데 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갈 수 있겠지만 단기 물량들은 정리를 하는 구간이고 그리고 눌림목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다시 재차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겠죠. 그래서 장기 물량들은 지금 5일선이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추세를 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단기로 또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한 12만 원 선까지 내려오면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셀단에서도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바닥권 대비해서 31만 1,000원에서 지금 35% 이상 올라온 상황이고 막상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히려 박스권에 진행이 되고 수익률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9월 초에 40만 원 넘어가니 또 그 셀단에서 LG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 중에서 제일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번 구간에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LG에너지 솔루션을 저 고점에 수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구간에서는 단기 쉬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지만 단기적으로 단기뿐만 아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다 올라 있는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급등을 했지만 제가 자신 있게 단기는 14만 원권에서 매도 익제를 하고 중장기 물량만 가져가자고 얘기한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이고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대주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강보합세 유지하고 있지만 이 전고점의 매물소가 상당히 잘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TCC 같은 경우도 지금 테슬라의 4680 원등 캠 배터리가 이제 본격적인 이슈가 지금 부각이 되게 되면 저는 뭐 날아간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삼알미늄 같은 경우도 지금 강보합세 유지를 하면서 바닥권 탈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을 잘 눌림목에서 잘 잡고 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금투세 이슈의 어떤 그 포인트를 체크하면서 눌림목에 잘 보고 눌림목에서 2차전지는 매수하는 자리 그리고 반도체는 반드시 매도를 10에서 20% 수익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잘 매도해서 옮기는 전략 그리고 바이오는 박스권 대응 전략으로 이렇게 좀 전략을 세우시고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그 지수를 보면 상승률이 더 크기 때문에 N자형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지금 770포인트 선인데 800포인트 선은 넘어갈 수 있는 자리를 분명히 만들어낸다. 그리고
거래소 쪽에서는 대형주들이 많이 못 움직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주들과 그 2차전지 쪽에서 약간 중대형주 쪽이겠죠. 이제 그래서 전구체에서 2차전지를 보게 되면 전구체에서 양극재로 갈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을 잘 봐야 되겠고요. 제가 또 하나 잠깐 좀 빠진 게 있는데 알버말이 지금 6%까지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간에서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99.9달러 선입니다. 이제 바닥을 탈피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71달러까지 내려오고 뭐 80달러 이하에서는 무조건 매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폭발적으로 일단은 110달러 선 넘어가면요. 우리 국내 시장에서 전구체 이미 먼저 올라왔었고 그리고 양극재 쪽에서의 어떤 그 순환 사이클이 지금 진행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고 뭐 기본적인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 같지만 지금 요 구간을 잘 보고 알버말하고 SQM의 어떤 주가 상승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면서 대응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저스토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이었습니다.